자, 동항구 기출문제 같이 봅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원 C가 있고 점 A가 있대. 이때 점 A에서 원 C의 근 접선 L이 원 C와 만나는 제2사분면 위에 접점을 P라 했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을 Q라고 한대. P를 지나고 L과 수직인 직선이 원 C와 만나는 다른 한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APR이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 직각 이등변이잖아 심지어. 그럼 여기는 반지름 R이니까 이거 씩 세우면 여기는 2R 되겠네? 그럼 미지수 몇 개야 하면 하나지. 식 몇 개 필요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식 세울 거야 하면 주어진 거, 아는 거 뭔지 보면 AR지. 원점 알잖아. 여기 위에서 아는 게 뭐야? P 알아? R 알아? 이거 알잖아. 메타인지만 있으면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만 알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구하면 10 될 것 같은데 3대 4대 5잖아. 끝났네. 2대 1 대 루트 5니까 루트 5 R이 10이어서 R은 2루트 5 되겠는데? 문제가 너무 쉽네? 그러면 PQ랑 PR 구하려면 뭐 하면 되냐? PR은 반지름의 2배니까 4루트 5라는 거 알았네? 그러면 PQ 구하려면 뭐 알면 돼? P나 Q나 이런 거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아는 건 뭐야? PR아 QR아 하면 A 알잖아. PQ는 L 위의 점이라는 거 알지? 직선 L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직선 L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정 조건 생각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점과 기울기가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잖아. 아는 게 뭐야 하면 둘 다 모르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할 거야? A를 아는데? A 알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구할래? 라고 하면 P나 Q 직접 구하는 것보다 뭐 이용하는 게 좋아? 접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면 끝나지 않나? 그러면 아무리 쉬운 문제도 뭐 하라고 했어? 경우 나누라고 했어. 다짜고짜 기울기를 M이라고 놓는 허접한 그런 거 말고 Y축의 평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누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가 2루트 5,0인데 X는 8과 접하겠냐 하면 절대 그럴 수 없겠지. 그래서 Y축의 평행한 경우는 배제된다는 거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세팅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네. 그러면 mx-y-8m 플러스 6은 0이고 얘가 C하고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냥 이거 써서 끝내면 되겠지?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고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나 잘 틀려. 내가 설마 또 틀렸어? 나 잘 틀리는데. 잘 얘기해. 나 진짜로 잘 틀려. 맞은 거 같아? 고마워. 나 진짜 잘 틀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 기다려봐, 나 내 힘으로 하고 싶어. 뭐 닥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뭐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할래 하면 기울기가 여기가 2고 여기가 11분의 2 아니겠어? 그러면 L의 방정식 나왔네. 그러면 66에서 16 빼면
66에서 16 빼면 50이겠지? 그럼 Q의 좌표 나왔네? 그럼 여기서 바보같이 Q의 좌표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되겠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지? 그러면 PQ의 제곱 더하기 2루트 5의 제곱은 20이고 얘는 25의 제곱 되겠네? 됐니? 그러면 PQ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괜히 적었었다. 합차공식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거 하면 의미가 없구나. 아이 귀찮아. 25제곱 625에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PQ의 길이는 뭐야? 루트 605니까 아 나 이런 거 질색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11루트 5 곱하기 4루트 5니까 220이어서 답이 4가 된다는 거 쉽게 할 수 있겠다. 됐니? 정리해놔. 분석만 잘하면 이게 문항번호를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니네 고등시험은 알겠지만 여기 아직도 목표가 100점인 사람 있어? 100점 맞아야 1등급 나오는 거 아닌데. 시험이 어려우면 작년 동안고 2학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컷이 61점 막 62점 이랬어. 그 100점 맞으려고 시험 치잖아? 멘탈 깨져서 더 망쳐. 왜? 1등급 컷이 60점이잖아? 7번도 안 풀릴 거야. 8번, 9번도 안 풀릴 가능성이 높아. 그 1컷이 작년 2학년 애들은 상위 4%였어. 2컷이 51점, 52점 막 이랬거든? 반타작하면 상위 11%에 든다는 얘기인데 상위 11% 애들이 50점 맞았다는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웬만해선 8번, 9번도 잘 못 풀었다는 얘기가 될 거야. 근데 8번, 9번이 안 풀리는 걸 부여잡고 시간 다 뺏기고 뒤에 있는 걸 못 풀면 30점 맞아서 5등급 나올걸? 그러니까 고등시험을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수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밖에는 안 돼. 본인이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길래 아직도 고등시험을 100점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시험을 들어가냐? 중요한 건 제대로 공부했는지야. 내가 제대로 공부했어. 근데 내가 어려우면 다른 애들도 다 어려워할 텐데 뭘 걱정을 해.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야? 한 번에 풀 수 있는 것만 실수 없이 잘 풀면 돼. 그러면 분명히 시간이 남아. 그 시간이 남았을 때 못 푼 것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뚫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놨으면 분명히 몇 개는 더 풀 수 있을 거거든? 그렇게 하면 1등급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18번의 이 정도 난도의 문제는 완전 괜찮은 거라고. 물론 대부분의 애들은 이런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18번쯤 오기도 전에 시험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 18번에 왔어도 마음이 급하잖아. 왜? 뒤에 3, 4문제가 더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때? 대충 해보다가 복잡할 것 같으면 그냥 넘기지. 근데 뒤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끈기 없이 풀면 아마 건드리기만 하고 다 못 풀 거야. 그런 것들 좀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해. 알겠어? 자, 19번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제2사분면 위의 점을 P라 하고 P를 지나는 직선 Y는 MX에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지. 그리고
점 S에 대해서 PRO와 RSO의 넓이가 S1, S2라고 했을 때 넓이의 비가 이렇게 된다고 했네. 그럼 뭐 아는 것부터 차근차근 써볼까? 이 반지름이 2잖아. 여기 직각일 거고 여기 2잖아. 안 그래?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2A라고 할까? 그러면 S1은 2A 되겠네? 그러면 S2는 넓이의 B를 생각하면 3A 돼야 될 거잖아? 그럼 여기가 3A라는 뜻인데? 됐어? 그러면 너무 쉽지 않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9A 제곱은 4A 제곱 더하기 4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그렇잖아? 얘라고 하는 건 이거분의 이거잖아. 걔는 이거분의 이거하고 똑같지 않나?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뭐 될 것 같아? 2분의 2A가 이거분의 이거랑 B가 똑같은 건데 얘는 음수잖아? 얘는 길이니까 양수로 나타낸 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찍어준 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야, 그러면 너무 쉽다. 그지? 5A 제곱이 4니까 A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겠네? 지금 내가 뭐 잘못 쓴 거 있으면 얘기해. 잠깐만 기다려봐. M이 이거분의 이거 맞지? 걔는 이거분의 이거 맞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야, 너무 쉬운데 클리닉 때 이거 진짜 이거 얼척없이 풀었던 놈들 좀 반성 좀 해야겠는데? 모르는 걸 문자로 놓고 식을 세우면 쉬운데 그걸 문자로 안 놓고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써가지고 풀겠다고 그 속된 말로 개삽질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나쁜 습관이라는 거야? 이거 5번 푼 놈도 있어. 계산 5번 틀려가지고 한 50분은 푼 거 같거든 이거를? 시험에서 그랬으면 아찔하다. 나 이거 지금 몇 분 걸렸냐? 설명하면서 푸는데? 30초? 설명해서 더 걸렸을 거야? 근데 이거 내가 각 잡고 풀었으면 그거보단 분명히 빨리 풀었을 것 같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넘어갑시다. 자, 20번.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그지? 야, 이거 대수로 풀래. 나 지금 빡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분명히 내가 풀이를 카톡에 올려준 것 같거든? 이거 지금 안 보고 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봤는데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지 않아서 진짜 한 대 깔까? 이거 대수로 풀다가는 피똥 쌀 것 같거든? 왜? 대수로 풀려면 여기 AB에다 대입 CD에다 대입한 다음에 그 등식 이용해서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저거 풀다가 피똥 싸. 당연한 거 아니야? 기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프 그릴래? 거리나 각도나 넓이 이용할래? 그러면 대상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뭐야 하면 원이니까 그래프 그리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쟤는 원이네? 뭐 대충 이렇게 생긴 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뭐야 하면 이거 그래프 그리자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거리각도 넓이 중에 뭐야 하면 분수식이니까 각이랑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쟤를 기울기로 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 명확하잖아. 어떻게 플러스를 빼기로 쓸 거야 하면, 그러면 Q'이라고 하는 얘를 이렇게 쓰면 원점 대칭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원도 원점 대칭된 원위에 있지 않겠어? 그러면 여기 위에서의 한 점과 여기 위에서의 한 점의 기울기야 언제 최대가 될까 하면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건 접선 아니야? 대칭이니까 이렇게 접할 때나 이렇게 접할 때가 최대 최소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점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면 기울기도 작아질 거 아니야? 당연히 기준이 접할 때가 된다는 걸 아는 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쉬운데? 기준이 직선에서의 기준이 접선이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접할 때 어딜 지날 수밖에 없을 거냐면 원점 지날 수밖에 없을걸? 왜? 애초에 얘하고 원점 대칭이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생각해봐. 기울기 최대가 이때일 거 아니야? 그럼 반대편에서 기울기 최대는 이때 최대일 거 아니야? 둘 다 원점 대칭했는데 원점 지나니까 이거 일직선상에 있을 거라서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러면 나 접선 찾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기울기를 모르면 tx라고 해준 다음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3이라는 거 이용하면 되니까 이거는 공식 쓰기 편한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고치는 게 좋겠지? 이게 3이라는 거 이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얘는 27t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7은 0 될 것 같거든? 얘의 두근이 뭐야? 이거 실제로 판별식 써보면 실근 가질 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답이 27분의 7이 된다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겠다. 배운 거 가지고 설명하면 사실 별거 아닌데 지난번에 클리닉 때 애들이 얼마나 얼척없는 소리를 했냐면 이때 A분의 B가 최대고 C분의 D도 최대래. 그러니까 얘도 둘 다 최대일 때 최대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걸?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건 굉장히 나쁜 습관이야. 계속 말하잖아. 배운 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해야 돼.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 문제를 많이 풀어서 막 풀이랑 답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시험에서의 고난도 문제는 생소하게 나와. 그리고 그렇게 외운 거 시간 지나면 까먹고 똑같은 거 안 나올 텐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걸 많이 외우고 있으면 대학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겠어?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를 모르고 설명을 못 하는데? 배운 게 아니라 경험이나 느낌에 근거하는 건 수학적인 태도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 굉장히 나쁜 습관이야. 계속 말하잖아. 배운 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데 억지로 답을 내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행동이야. 굉장히 시야가 넓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당장에 답을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해? 전혀 아니거든. 근데 왜 그렇게 당장에 답을 내려고 기를 쓰고 달려드냐 이거야. 심지어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설명하지도 못했는데 억지로 답을 내고 맞히면 좋다고 이게 진짜로 나쁜 습관이라고. 중학교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전하는 걸 거야. 중학교 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정확하게 공부했으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절대로 힘들지 않아. 당연히 중학교 때보다 점수야 떨어질 수 있어. 왜? 더 어려워진 건 맞으니까. 근데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만큼 점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상대평가라는 걸 감안하면 여전히 상위권 내에 포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배운 거 가지고 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을 억지로 내고 넘어가는 그런 공부는 절대로 하지 마라. 니네 클리닉 시간에 와가지고 A분의 C도 최대고 C분의 D도 최대니까 이때가 이게 최대어라고 주장했던 거하고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한 거하고 결코 같은 수준의 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풀이도 있는데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냐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 무슨 말이야? 동시에 볼 거야? 어려우면 하나씩 보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A분의 B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아까 전에 그렸던 이 직선을 생각해 보면 이때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이게 최대라는 얘의 최대랑 혼돈할 수 있게 라지 m이랑 스몰 m이라는 거 아직 쓰면 안 되기는 해 아직.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게. 에이 접하게 그리고 싶었는데 뭐 그림은 왜곡하지 말고 니네가 잘 이해해. 그러면 얘는 뭐야 하면 OP의 기울기잖아. 1.5하고 전 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것밖에는 후보가 없거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C분의 D에 대해서 똑같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근거도 없이 분자끼리도 하고 분모끼리도 해도 부등식이 유지된다는 얼척없는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겠어? 내가 얘도 뭐야 하면 AB에 대한 부등식이요 하면 AB를 둘 다 문자로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야? 문자 수를 줄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A를 없앨래 B를 없앨래 하려고 하면 B를 없애자. 이렇게 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부등식에서도 D를 없애서 C에 대한 걸로 나타내자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B 플러스 D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P하고 Q는 전부 다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A, C가 모두 양수일 거거든? 양변을 A 플러스 C로 나눠도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되지 않겠니? 당연히 등호 언제 성립하겠어? PQ가 둘 다 2점일 때 이거 등호 성립할 거고 PQ가 둘 다 2점일 때 이거 등호 성립하니까 한변 고정 등호 성립으로 끝나지 않겠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하고 두 개 더해도 당연히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죠 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리해라. 야, 영상 올려주는 건 좀 보고 와. 그 영상을 안 보고 와서 질문하는 거라면 조금 내가 유감이야.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정당한 질문이야.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안 보고 와서 질문한다. 태도의 문제야. 왜냐면 수업을 같이 듣는 다른 친구들 중에 그걸 보고 와서 질문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안 보고 와서 질문하면
보고 온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가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라. 봤는데 이해가 안 됐다. 아, 그건 정당한 질문이야. 그건 다른 사람이 보고 이해한 거랑은 별개의 문제야.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런 건 언제든지 질문해. 굉장히 좋은 태도야. 그게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가 질문해서 막상 해보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기 쉽거든? 그리고 내가 설사 이해했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가 질문한다라는 건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있거나 뭔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더 신경 써서 한 번 더 공부하는 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근데 모두가 영상을 보고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질문을 했다라는 건 나쁜 거야. 알겠어? 그거는 구분해라.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봤는데 이해 안 되는 건 질문해.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번 봅시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얘는 뭐냐? 대칭차 집합이네.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이유가 뭐야? 통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려보는 거야. 가에 나타나 있는 녀석은 이런 녀석일 거라고. 그럼 나는 뭐야? 얘는 이거보다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는 게 좀 더 간단해 보이지?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다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뭐 여기가 2랑 7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되도록 하는 AB에 대해서 SAB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내가 여기 대칭차 집합에 있는 이 녀석부터 생각해 볼까? 이 녀석의 원소의 합은 몇이야? 빗금친 애들 원소의 합 10, 20, 37이네? 그러면 여기에 원소의 합을 A라고 할게. 이거 혼돈하지 마. 이거 A라는 애를 원소로 갖는다는 게 아니라 원소의 합을 이렇게 쓴 거야. 얘는 이 얘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OSA라고 하는 애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문자 두 개씩 두 개인데 못 풀 이유가 있나? 전혀 없을 것 같거든?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러면 11A는 야, 나 암산 못하겠어. 276 빼기 45니까 암산하다 틀릴 것 같아. 이게 맨날 잠을 못 자고 오면 암산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되겠네. 그럼 끝났네. 모르는 걸 문자로 놓으면 너무 쉬운데? 아니야? 항상 그러잖아.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하고 식이나 그림으로 그것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때 모르는 걸 문자로 놓으라고. 이건 너무 복잡하잖아. 이것도 많고. 복잡한 건 간단하게 쓸 때 연산법칙 쓴다고 안 했어? 이거 관련된 연산법칙 뭐 있어 하면 드모르간의 법칙 있는데 그걸 쓰는 게 어려운 일이야 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쟤를 표시하고 나면 뭘 문자로 놔야겠냐 하면 너무 쉽잖아. 왜? 이걸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원소의 합은 9라는 걸 아는데 여기에 원소의 합, 여기에 원소의 합을 모르니까 문자로 놓은 거잖아. 그래야 SA, SB를 식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그거 해봤더니
뭐 문자 두 개, 식 두 개여서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다. 됐니? 좋아. 그러면 동항고 기출 문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